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두했는데요. 같은 시각 엄마 최순실 씨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계단 한 층을 사이로 법정에 선 모녀, 그 현장을 강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정유라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합니다. 취재진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법원에 등장한 정유라 씨. 찡그린 표정이었지만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트레이닝복 차림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판사에게 모두 말하겠다는 말만 반복한 정 씨. 기타 시민권 취득 시도와 관련해서도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고주자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고주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 엄마 최순실 씨도 재판을 받기 위해 같은 법원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모녀가 한나란 씨의 법정에 섰습니다. 정유라 씨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 법정은 이곳 4번 법정 출입구로 향하게 돼 있고요. 그 엄마 최순실 씨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은 저쪽 5번 법정 출입구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법정 출입구가 채 50m도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렇게 2시간 반쯤 지난 뒤 이번에도 딸 정유라 씨가 먼저 법정을 나섰습니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정 씨는 취재진 앞에서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도주할 우려 없다고 대답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송환 뒤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마주보지 못한 최순실 정유라 씨 모녀. 정유라 씨가 구속되면 같은 구치소에서 지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난 첫 번째 영장 심사 때와는 달리 머리를 뒤로 묶어서 그런지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차분한 듯한 분위기도 드는 것 같은데요. 자, 강병규 기자, 실제로 보고 왔는데 어떤 느낌이었어요? 방금 화면을 보셨던 것처럼 일단 살이 좀 빠져 보이죠.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좀 기획으로 좀 발제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첫 번째 영장 실질 심사와 최근 오늘 영장 실질 심사의 그런 모습의 차이였습니다. 저번 첫 번째 영장 실질 심사 때는 좀 머리도 산발이었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족족 상당히 상기되어 있는 목소리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대5 가르마를 했고요. 그리고 뒤에 단정하게 머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수갑이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속된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인터뷰를 할 때 저렇게 나올 때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차분하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근데 정유라 씨가 입고 있는 옷은 늘 화제가 되는데 오늘 의상도 좀 눈에 튀어요. 근데 뭐냐면 법원에 보통 출석할 때는 정장 차림을 많이 하는데 정유라 씨 유독 이렇게 트레이닝복 차림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혹시나마 구속이 된다고 하면 좀 편하게 입을 옷을 좀 사전에 챙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약간 무리수일지도 모르고요. 일단은 뭐 제 생각이고요.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때 당시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보다 좀 어두운 톤의 옷을 좀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두운 색의 바지를 입었고요. 뭐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분위기도 상당히 좀 어두워 보이죠. 그리고 일단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이제 이런 어두운 색깔을 입고 온 정유라 씨를 좀 맞이하기 위해서 포토라인을 보통 깨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포토라인보다 좀 더 앞에 나가서 정유라 씨가 이제 포토라인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시도하는 그런 시도도 많이 보였습니다. 또 지금 가장 단적으로 보이는 게 왜 검찰 수사를 주차례 받았을 때는 모자를 좀 썼잖아요. 근데 오늘은 모자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일단은 이런 비교되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머니와 대통령, 전 대통령은 정말 네,
저희가 입국할 때랑 오늘 오늘 모습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추가된 범죄 혐의가 바로 말세탁 혐의라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고 이거에 대해서 정유라 씨는 또 뭐라고 항변을 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우선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게 기각이 되면서 검찰이 좀 자존심이 많이 구겨진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때 당시에 이제 기각이 됐던 이유가 정유라 씨가 이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좀 미약하다라는 게 그 재판부의 설명이었고 분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세탁 혐의입니다.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탁이라는 게 뭐냐면 대기업에서 혹은 삼성에서 그 들여온 사준 말을 또 사고 팔고 하면서 이 지원을 받았던 사실이 은폐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그런 과정을 정유라 씨가 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고요. 이 수사 결과 그리고 진술을 통해서 한 차례 지금 현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핵심이 됐던 건 이화여대 학사비리 건이었는데 그 건에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이번에 검찰이 추가한 혐의가 바로 말세탁 등 범죄 수익 은닉 혐의인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유라 씨는 무엇이라고 항변을 했는지 저희가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범죄 은닉 혐의 인정하십니까? 사실 없습니다. 판사님이랑 그리고 두 번째 영장 심사인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법정에서 또 판사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도주할 우려 없다고 드렸어요. 그 말세탁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자, 본인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 도주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들어온 새 소식에 따르면 몰타로 도주를 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이제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 구금됐을 때 그 몰타라는 그런 EU의 한 국가 거기에 시민권을 얻으려 했었다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그런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 몰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수억의 10여억의 돈을 이렇게 좀 내려고 했었다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정유라 씨 변호사는 이게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항변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유라 씨 변호사는 검찰과 약간 좀 지금 기싸움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정유라 씨를 상대로 신문한 그 신문 조서를 변호인에게 복사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면서 지금 행정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황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가짜 뉴스라는 부분은 일단은 정유라 씨의 이런 몰타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었던 시도, 이것이 자체가 일단 브로커들이 먼저 정유라 씨에게 접촉을 해온 것이지 정유라 씨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서 몰타 시민권을 얻고 도주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도주 이사가 전혀 없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저렇게 첨예하게 맞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속 사유를 볼 때 두 가지를 법 쪽에서는 가장 먼저 칩니다. 뭐냐면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또한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 검찰에서 주장하는 몰타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했다. 이것은요, 구속 사유 중에 굉장히 중대한 부분 중 하나인 도주 우려가 있다. 이 부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검찰은 정유라를 구속시켜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절대 도주할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정유라 입장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4개월 된, 24개월 된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을 가겠냐. 도망갈 데도 없고 나는 계속 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나는 도주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구속 안 해도 된다. 이러한 것을 계속 재판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몰타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몰타 그 브로커가 접근했을 거는 정유라 씨가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근데 왜 하필 몰타냐, 몰타가 어떤 나라냐 이렇게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데 한번 조사해봤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몰타라는 곳이 EU 소속의 하나의 국가인데요. 일단은 여기는 좀 시민권을 얻는 게 사실 단시간에 빠르게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좀 알아봤는데 일단 뭐 기부를 하고 부동산 구입하고 채권 투자까지 합해서 총 한화로 14억 원 정도만 들이면 일단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5년 정도 체류를 해야 이 시민권이 나오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14억을 내고 쉽게 EU 소속의 국가의 시민권,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런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EU 프리미엄이 든다는 겁니다. 이 국적을 따면 이 EU 소속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좀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유라 씨가 이 몰타라는 지역에 좀 더 눈독을 들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이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국적을 빠르게 그리고 5년 내내 그 체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국적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몰타처럼 투자를 해서 쉽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좀 더 자신에게 유리했다고 볼 수 있는 분석이죠.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민 상담 업체에 직접 상담을 좀 받아봤는데요. 함께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65만 유로 주신청자가 기여를 한 거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소한 35만 유로짜리 현지 부동산을 매입해서 5년간 보유하시고요. 또는 임대를 내려오도 괜찮은데 대신에 16,000 유로 정도 이상 돼야 돼요. 그다음에 채권에도 투자를 하긴 해야 돼요. 채권은 15만 유로인데 14억 정도 되겠네요. 네. 자, 강병규 기자. 네. 자, 몰타. 그래서 더 유럽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몰타가 또 측정이 됐던 거고요. 근데 뭐 변호사나 정유라 씨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그러고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리면 네. 검찰에서는 일단 정유라 씨가 이 몰타 행을 포기했던 이유, 몰타의 시민권을 얻는 걸 포기했던 이유가 역시 몰타도 범죄인 인도 협약으로 한국과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피고인을 정유라가 강제로 송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정유라 씨가 최종적으로 몰타의 시민권을 얻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이경재 변호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가짜 뉴스다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까지 한번 법원 판단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강병규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최순실 씨, 엄마인 최순실 씨도 같은 시간에 법원에 나와 있었다라고 네. 하는데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일단 아까도 소개 멘트에서 한층 사이로 좀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가까운 거리였는지 제가 직접 한번 재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417호에서 이루어졌고요. 정유라 씨의 그 영장실질심사가 321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유라 씨가 가야 되는 재판정, 그러니까 321호는 4번 출입구로 가게 돼 있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5번 출입구를 통해서 이 변호인들이 5번 출입구를 통해서 이 재판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사이가 얼마나 됐는지 직접 걸어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0걸음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시간으로 재면 한 15초에서 20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층 사이, 3층과 4층이었고요. 그리고 30걸음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복도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면 일단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우연히 가다가 지나치다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될 수 있는데 법원 관계자한테 좀 물어보니까요. 이게 출입구가 다르면 일단은 만날 수 있는 그 공동의 통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4번 출입구로 올라가면 4번 출입구의 길만 쭉 나오고 5번 출입구로 들어가면 5번 출입구로서의 길만 나오기 때문에 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마주칠 염려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척에 두고도 엄마를 만나지 못한 정유라 씨. 지난 첫 번째 영장 구속 기각 뒤에는 엄마 최순실 씨를 만나러 면회를 하러 직접 구치소를 향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영상부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엄마 만나서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그냥 어머니 안부만 여쭤볼 예정입니다. 저희 애기 소식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전혀 사건에 관련한 얘기는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교정당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당시에 교정당국은 두 사람이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고 면회를 거부했고요. 지금도 만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전환점이 정치권에서 벌어졌습니다. 여야 의원 23명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자, 최석호 기자, 이거 제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근데 조금 뭐 시간을 봐야 하겠지만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돼야 된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사실 정유라 승마비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모임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다녀왔는데요. 근데 모임에 참석한 23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99명의 의원들 중에서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 좀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야 한다 하면서 출범을 좀 미루고 했는데 국민적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민석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진보, 이 문제, 최순실 재산에 대한 환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된 것을 함께 풀어가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더 모임에 참여를 해줄 것을 독려를 했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모임에 참석한 의원이 김성태 의원 하나뿐이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도 하태경, 이해운 의원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정당 의원들이 좀 더 모임에 참여를 해서 최순실 재산 몰수를 반드시 시키겠다. 이러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저 여야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저 법을 제정하자 이렇게 세미나도 갖고 그랬는데요. 조금 전에 밑그림으로 나왔지만 최순실 관련 법인명, 재산 의혹 상황 뭐 이런 것도 좀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법이 제정되냐 제정되지 않느냐보다 저 자료에 근거가 어느 정도 사실일 것 같느냐라는 게 더 관심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우리 기자들도 저런 부분들도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주면 좋겠네요. 네. 예.